우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좌표계의 미분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러냐면 전기장과 자기장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수학적인 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전 시간에는 어떤 걸 했냐면 좌표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우리는 직각좌표, 원통좌표, 그리고 구좌표계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모양과 꼴을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렇죠, 우리는 여기 좌표에서 이제 각 좌표계에서 범위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라고 하는 A 벡터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서 그 위치 벡터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 크기에 대해서 세 개의 좌표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좌표계에서 미분 요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좌표계에서 미분 요소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미소 변이나 미소 면적이나 미소 최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전기장을 구할 때 보게 되면은 우리가 면적 적분을 할 때도 있고 최적 적분을 할 때도 있었잖아요. 바로 이걸 대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소 면적이나 또는 미소 길이나 또는 미소 최적을 알게 되면은 각 요소마다 이걸 적분해 주면은 아마 전체 길이나 전체 면적이나 전체 그 최적이 나오게 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미소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넘어질 뻔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제 우리는 다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제 알아볼 거냐면 똑같이 조금 전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우리는 직각좌표계부터 시작을 해서 직각, 원통, 그리고 구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먼저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는 결정할 게 미소 요소인데, 미소 요소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세 개의 면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육면체를 생각을 해봐요. 육면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물론 이게 여기에 있는 이 원점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큰 육면체가 아니라 그 큰 육면체에서 큰 육면체가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 일부를 육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앞에 미소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D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중에 한 전체 육면체에서 일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만하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어디겠어요? 이 앞면이겠죠? 이쪽은 어디겠어요? 이면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겠어요? 이 윗면이겠죠? 윗면.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별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 있는 모양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뭔가 하는 거를 잘 이해가 안 가면 저처럼 이렇게 네모난 상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이게 어디를 뜻하구나, 어디를 뜻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딱 확인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지금부터 먼저 이 그림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여기에서 방향성분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방향성분은 지금 보면은 이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를 다시 갖고 와야 되겠네. 여기서 보이는 이 앞면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면인 거죠. 이면. 그러면 여기에서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이 이쪽 방향일 거예요. 그렇죠? 먼저 여기서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길이 요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길이 요소는 지금 우리가 이쪽을 X축, Y축, 여기를 Z축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이쪽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Z축 방향 길이니까, 그리고 미소니까 DZ가 될 테고, 그리고 위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Y축 방향이니까 DY가 되겠죠? 그리고 면적 벡터는 조금 아까 설명을 했듯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X축 방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면적 벡터라고 하는 거는 유일한 벡터예요. 그 면적에서 일단 우리가 미소 면적을 정하고 미소 면적 벡터를 정하게 되면은 그 미소 면적 또는 면적에 대해서 유일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벡터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면에 직각으로 그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직각으로 그리는 수밖에. 그리고 방향은 어느 쪽? 아까도 말했지만 수가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면에 대해서 해석을 했고, 이제 이 다음 면으로 넘어갈게요. 이 다음 면은 좀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듯이 여러분들 쪽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 면이에요. 이쪽 면. 자, 그러면 여기 길이 요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쪽 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면은 DZ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 X축이니까 여기는 DX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DX, DY의 요소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면적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방향인 거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지금 어느 쪽 방향이에요? Y축 방향이니까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Y축 방향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쪽도 마저 해볼까요?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위쪽 면, 다시 말해서 뚜껑이에요. 뚜껑.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쪽 위쪽 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길이 요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축을 Y로 잡았기 때문에 DY가 될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쪽 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X축 방향인 거죠. 그러니까 DX가 될 테고, 그리고 면적 벡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Z축 방향에 이렇게 면적 벡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면적 벡터를 단위 벡터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dx의 단위 벡터, dy 방향의 단위 벡터, dx축 방향의 단위 벡터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걸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서 미소 변이, 그리고 미소 면적, 그리고 미소 최적이라고 하는 거를 써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미소 변이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되는데, 미소 변이는 어떻게 써주면 돼요? 각 단위 벡터 쪽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거기에 미소 크기를 고려를 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미소 변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걸 다 적분해주면 되겠죠?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기 이해가죠? 얘가 미소 변이에요. 그러니까 미소 길이에요. 미소 길이니까 우리는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으로 아주 잘게 자른 미소 길이를 이렇게 써주고 나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미소 변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법선 방향을 고려해서 미소 면적을 이렇게 써줄 거예요. 미소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하나, 둘, 세 개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지금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여기를 뜻하는 거고, 세 번째 거는 여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진짜로 이렇게 표시되나 하는 걸 한번 지금 봐요. 정말 이렇게 표시되나 하는 거 표시되죠? 면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2차원 내에서 본다면 X축에다 Y축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벡터라고 한다면 이제 면적 벡터를 고려를 해서 곱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요것처럼 이렇게 점 방향 성분을 고려한 미소 면적이 될 거예요. 실제는 미소 면적 벡터가 되는 거겠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는 조금 아까 했듯이 여기서 보면은 dy에다가 dz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면적 크기를 뜻하는 거고, 방향 성분은 지금 이쪽으로 칠판면을 뚫고 나오는 거죠. 그거는 x축이 칠판면을 뚫고 나오는 축인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될 테고, 여기도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육면체 옆면이니까 이 육면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쪽 옆면인 거니까 여기는 dx에다가 dy를 곱해주면 될 테고,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해서 단위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미소 면적 벡터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서 써주면 되는 거고, z축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dx에다 dy를 곱한 다음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 미소 단위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미소 단위 벡터가 미소 면적 벡터예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면적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면적의 크기는 사실은 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소 면적의 크기는. 그래서 우리는 법선 방향으로 이렇게 미소 면적을 정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져요. 그렇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 벡터까지 지금은 고려해서 쓴 상황이에요. 그러면 최적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최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러면 최적은 x, y, z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미소니까 dx, dy, dz를 다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미소 최적이라고 하는 거는 dx, dy, dz를 다 곱해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최적은 여기를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 전체 최적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그리고 그때 뭐 우리는 뭐부터 뭐까지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구간을 설정해 주게 되면은 우리는 미소 최적을 이용을 해서 실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최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직각좌표계에 대해서 미소 변이, 그리고 미소 면적, 그리고 미소 최적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제 도입을 할 거냐면은 원통좌표계와 구좌표계에다 도입을 할 거예요. 똑같아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처음에 요 각 요소에 대한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고전물리학, 이쪽을 고전물리학이라고 해요. 양자역학을 제외한 모든 쪽을 고전물리학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자들 입장으로 봤을 때 전자기학도 고전물리학의 일부예요. 이런 쪽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모든 걸 해석을 할 때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일단 머릿속으로 어떤 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머릿속 실험실에서 상상을 해요. 그 상상한 거를 단순화를 시켜요. 그리고 그 단순화시킨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것처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이 방법을 택하면은 정말 많은 것들을 쉽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원통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눈해보죠. 원통좌표.